광양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버스에 부딪혀 숨졌지만 숨진 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인데 유가족들은 억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외딴 섬마을까지 멧돼지가 나타나 말썽입니다. 농사 피해는 물론 주민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가망만 양식장에서 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태풍 등으로 지난해보다 굴 생산량은 줄었지만 어민들은 김장철을 앞두고 굴 출하에 바빠졌습니다. 지역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든 학교에 통학과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인데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이 오히려 교통사고 가해자로 사건이 종결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는 해석 때문에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주택가 인근 횡단보도. 지난 5월 이곳에서 12살 A군이 탄 자전거와 시내버스 한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는 이 갓길을 따라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갓길이 끝나자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2차로를 달리던 버스는 전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좌측을 살피는 사이 우측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그대로 A군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전멸 신호등은 삼색 신호등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신호등을 볼 때마다 숨진 A군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던 가족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쫓기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웃으셨을 때 아이고 저 집은 아들을 잃고 저렇게 웃고 다니네 이런 소리가 너무 견디기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얼마 전 사고 조사 결과를 받아든 가족들은 숨진 A군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버스와 자전거는 같은 차고 차가 진로 변경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A군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면 보행자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은 선진국들은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자전거용으로 분류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보행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족들은 A군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교육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글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노약자 어린이는 인도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보도를 탈 수 있다고 근데 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야 하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A군처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도심과 농어촌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야생 멧돼지가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고령자만 남은 외딴 섬마을은 농사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수확이 끝난 논에 나타난 멧돼지. 여유 있게 먹을 거리를 찾다가 보는 눈을 알아챈 듯 잽싸게 대파밭을 밟고 산길로 사라집니다. 100길로 1시간 떨어진 이 섬마을은 거의 모든 고구마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인가 근처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니까요, 막 멧돼지가 다 갈아버려갖고 놀랬어요. 이거 집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이죠. 고구마뿐만 아니라 대파밭과 변온, 묘지까지 닥치는 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멧돼지들의 놀이터로 변한 이 논은 결국 올해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많게는 10마리까지 출몰하는 멧돼지 때문에 고령자가 대부분인 270여 명의 주민들은 야간 외출도 꺼리고 있습니다. 산 인근에
밭들은 이제 내년 되면 아마 이것도 저것도 못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논에까지 와가지고 뒹굴고 사는 사람 짐승들인데. 올 들어 지금까지 전국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5만 8천여 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서식 밀도는 100헥타르당 5.2마리를 넘었을 만큼 천적도 없이 무섭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멧돼지 공포에 포획을 넘어 개체수를 감소시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올해 3분기에만 전남 동부 지역에서 1,000명에 가까운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순천 지역의 순유입 인구는 451명으로 영암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광양과 여수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각각 700명과 671명이 순유출됐고 고흥의 순유출 인구도 63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도시 개발 과정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최근 정례회 본회의 발언에서 만흥지구 임대택지 개발과 웅천 초고층 아파트 민원 등을 예로 들며 장기적 도시 경쟁력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의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여수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여수 건축선언을 채택하고 실행해 후대들에게 품격 높은 도시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모군의 헬기 지연 이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여수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목포해경과 서해해경청을 비롯해 여수해경과 당시 지월 출동에 임군을 옮겼던 여수해경 소속 P22정을 압수수색해 P22정의 구조활동 기록과 근무 명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구조 상황을 재구성한 뒤 세월호 특조위가 제기한 의혹 등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겨울철의 진미이자 바다의 우유라고도 하죠. 남해안에서는 요즘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연이은 태풍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적지만 정성껏 키운 굴을 수확하는 어촌마을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망만을 끼고 있는 여수시 돌산읍 앞바다. 853헥타르의 굴 양식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굴을 채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양식줄을 타고 주렁주렁 매달린 굴이 올라오고 조금씩 쌓이던 굴은 어느덧 배에 가득 찼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 굴은 지난해 80% 수준인 3,900톤 생산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례나 찾아온 태풍과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 등 잇따른 악재로 실제 생산량은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생굴 산지 가격은 1kg당 11,000원 선으로 아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수확이 한창입니다. 1년 동안 길렀던 굴을 생산하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폐사가 좀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여수에서 나는 여수굴은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 12호로 인정받았습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채 유통되는 여수 갓굴은 특히 굴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수굴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라 짠맛보다는 달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용에도 좋고 피로에도 좋아서 잘 챙겨 먹는 편인데 짜지도 않고 쫄깃쫄깃해요. 굉장히 입에서 약간 바다 냄새도 좀 나고.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줄었지만 남해안 어민들의 높은 소득원인 굴 채취 작업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의 출연금 축소와 관련한 교직원 설명회가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교직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재단 출연금 축소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과 학부모, 학생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재단 측은 현재 여건상 출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지난해 240억이었던 출연금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0억, 120억, 70억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역마다 학교를 없애야 할지 남겨둬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이런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통학과 거주를 해결해주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가 좁고 굽이진 시골길을 달려 산골짜기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안녕 보람. 참 보람이야. 중1 여학생을 태운 택시는 잠시 뒤 또 다른 마을에 들러 여중생 2명을 더 태웁니다. 마치 스쿨버스처럼 학생들을 다 태운 택시가 도착한 곳은 화순 동면중학교입니다. 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5월부터 도입한 에듀택시입니다.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등 등하교길이 먼 학생들은 이처럼 택시를 타고 학교를 오갈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택시업체에 요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요금과 시간 걱정 없이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거의 40분, 50분 잡아먹는데 택시에 타면서 이제 10분으로 줄어들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스쿨버스가 아닌 스쿨택시는 전남 지역 130여 개 학교, 700여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고 있습니다. 원거리 학생들 통학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골 학교 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는 이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리자 학생들을 보내주는 가족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래된 교사 관사를 허물고 새 집을 지어 전학생 가족에 주겠다고 하자 전국 각지에서 입학 문의가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시에서 많은 경쟁과 사교육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 지금 이렇게 사택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 10년간 전라남도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30개이고 학생 수는 8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노력이 폐교 흐름을 반전시킬 수는 없어도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통학 지원이라든가 간사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학생 수 감소 문제. 이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부모들을 끌어들일 매력적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 의회 박혜정 의원은 오늘 제23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교육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 가운데 1억 3천만 원만 관련 지원센터에 반영되고 이마저도 대부분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현재 순천시에는 27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통해 80여 명의 청소년들이 검정교시 대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가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여수 MBC와 함께 대형 가요 공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수 MBC가 주관하는 이번 가요 베스트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1, 2부로 나눠 펼쳐집니다. 가요 베스트는 MBC 전국 네트워크 12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으로 주현미와 장윤정, 김범용 등 20여 명이 넘는 국내 정상급 가수가 출연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공연이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행복도시 순천을 홍보하고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 화양면에 서울 성동구민들의 휴양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화남분교 부지에 최근 준공된 성동구 힐링센터 휴는 지상 2층 전체 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휴양시설로 앞으로 연간 만여 명의 성동구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설은 여수 소라면 현천리 출신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고향 도시의 성장과 투자 가치를 믿고 지난 3년간 49억 원을 투입해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정의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논평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의 고리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동맹국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밀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추진됐던 협정이었다며 황교안 대표가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전남 지역 172개 마을 공동체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에서 찾는 전남 행복시대를 주제로 마을 공동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